저희 채널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제가 쓰고 있는 멀티 에이전트를 한 방에 넣어놓고 멀티 에이전트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따라오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부분 코덱스나 클로드를 띄워서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랩탑에서는 대부분 여러 터미널을 띄워서 작업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완전 오픈 클로 쪽으로 넘어가서 대부분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쓰는지 바로 보여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디스코드에서 지금 트레드를 하나 열었습니다. 여기는 멀티 에이전트 테스트하는 트레드라고 명칭했고요. 참고로 트레드를 열면은 바로 메리, 저의 오픈클로우 밭 이름이거든요. 저희 강아지 이름이 메리라서 메리가 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님, 저 이곳을 테스트 공간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동으로 오픈클로랑 클로드 밭이랑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add sign 누르시면은 태그를 할 수 있거든요. 클로드 밭이랑 메리랑 다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제가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냈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 세팅은 제가 태그를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지만 그냥 메시지를 한다 아니면은 보이스로 메시지를 한다 할 경우에는 클로드 밭은 듣지 않고요. 오픈클로, 그러니까 오픈클로는 제가 코덱스 모델 5.5 GPT 5.5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 GPT 5.5만 제 말을 듣고 진행을 하는 그런 약간 오케스트레이트 하는 그런 역할을 오픈클로가 맡고 있고요. 클로드 밭은 여기서 상호 보완하는, 리뷰해주고 검증해주는 그런 역할로 지금 셋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잘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서로 한번 대화를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너랑 클로드 밭이랑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시연을 한번 해줘. 너가 클로드 밭을 멘션하면서 잘 들리는지 물어보고 클로드 밭이 대답을 하면 너가 마지막 확인까지 해주는 걸 해보자. 자, 이렇게 우선은 메시지를 넣었고요. 보시면은 이제 메리 지금 제 메시지를 받고 이제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클로드 밭에게 지금 들리는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태그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자, 클로드 밭이 답을 했습니다. 멜에게 태그를 하면서 멜 잘 들립니다. 멀티 에이전트 통신 테스트 수신 확인했습니다. 자, 멜이 최종 확인 메시지 남겨주시면 테스트 완료입니다. 라고 답을 줬고요. 거기에 오픈클로가 답을 했죠. 자, 클로드 클로 확인했습니다. 응답 수신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양방향으로 서로 소통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사용 예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영상도 이런 화면 구성 같은 거 이렇게 막업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하이퍼 프레임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한 에이전트한테만 시키면은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깨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시킬 때는 보시면은 자, 이대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미지를 그냥 슬라이드처럼 붙여버리는 이렇게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쓸 수 있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라고 하면서 근데 그걸 혼자 하지 말고 클로드를 태그해서 거기서 같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렇게 체크를 하고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 체크한 다음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픈클로가 클로드를 태그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구현 전에 반드시 고쳐야 하는 모션 그래픽 원칙이 있는지 이런 거 지적해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일을 보내게 됩니다. MD 파일을 보내게 되면은 클로드 밭이 그 메시지를 받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리뷰를 해줍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그것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여기 보시면은 disagree, missing 그래서 꼭 추가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도 표현을 해주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메리 오픈클로가 그것을 받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로 고려해달라고 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클로드에게 보냈고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계속 서로의 플랜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지를 계속 채워 나가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렇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이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그 플랜 닥에 서로 업데이트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것도 CLI를 쓸 때는 둘이 협업하게 하는 한 가지 방식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디스코드에 넣어서 서로의 피드백을 바로 이 메시지에서 주게 된다면은 제가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보고 어느 에이전트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둘 다 혹시 잘못된 어썸션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리뷰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되게 효과적입니다.
보시면은 다시 또 클라우드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이제 어그리하고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 다시 여기 보시면은 클라우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리뷰를 주고요. 이게 지금 거의 몇십 초 간격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듯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쭉 훑으면서 리뷰해주고 파이널 결과를 제가 리뷰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작업하라고 추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런 사람이 말을 내게 되잖아요. 사람이 말을 내게 돼가지고 일이 진행되다가 멈추고 가만히 있게 되고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또 다른 일을 시키고 진행되다가 멈추고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두 가지 에이전트들이 서로 태그하면서 일을 작업을 하라 그러면은 일이 계속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나 오픈 코덱스의 그 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주고 계속 진행을 해라. 그런 것도 비슷하게 멀리 한 번의 프롬프트로 멀리 갈 수 있지만, 문제는 서로 상호 간에 에이전트 간에 리뷰하는 그런 스텝이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자기 착각에 빠질 수가 있고요. 에러가 있어도 보지 못하는, 한 모델의 특성상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호 보완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스코드에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 신뢰할 만한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클로우를 처음 쓰기 시작하면은 기본적으로 오픈클로우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오픈클로우 TUI라고 터미널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에이전트와 이야기하면서 일을 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브라우저 UI입니다. 로컬에서 오픈클로우를 띄워주는 IP 주소가 있습니다. 그 IP 주소를 로컬호스트 주소로 치고 들어가면은 그 브라우저에서 오픈클로우를 애드민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리고, 그 왼쪽에 이제 탭들이 있는데 챗에 들어가서 똑같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라우저 UI 장점은 채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떤 에이전트를 쓰고 있는지, 어떤 스킬들이 있고, 크론잡에는 어떤 것들이 스케줄 되어 있는지 같은 운영 정보들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태를 이제 내비게이션 하면서 관리하기에는 이쪽이 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식에는 공통적인 한계점이 있는데요. 둘 다 기본적으로 로컬 디바이스 중심이라는 겁니다. 즉 랩탑 앞에 있을 때에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밖에서도 액세스할 수 있게 포링하고 얼라우하는 그런 셋업이 더 필요한데요. 오픈클로우의 진짜 매력은 그런 컴퓨터 안에 있는 CLI 도구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가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고 개인 비서처럼 물어볼 수 있다는 그런 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오픈클로우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메신저들을 붙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텔레그램과 디스코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텔레그램으로 셋업을 했던 게 제일 빠르고 간단하게 셋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사용에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한계점이 보였습니다. 텔레그램은 좋게 말하면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1차선 통행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대화창에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다른 프로젝트 이야기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프로젝트의 일들을 시키기가 애매하고, 그리고 문맥도 쉽게 섞여버립니다. 결국 한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컨텍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결국에는 랩탑으로 다시 또 돌아가서 멀티 세션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텔레그램은 처음에 오픈클로우를 인스톨하시고 작동하는지 쉽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시는 것은 추천하지만, 결국에는 이 디스코드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픈클로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채널 위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텔레그램이랑 연결을 했다고 해서 다른 게 막히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여러 채널에서 슬랙이나 디스코드나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가운데에 오픈클로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조로 어떻게 마찰이 없이 이 에이전트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를 붙이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데요. 진짜 저한테는 이게 게임 체인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픈클로우 쓰시는 분들에게 왜 강하게 추천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꿈에 그리던 셋업이거든요. 클로드랑 코덱스랑 같은 디스코드 채널 안에 초대를 해서 저와 함께 대화를 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구조까지 어떻게 가능하게 셋업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스코드는 이 문제를 채널이라는 개념으로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코드에 제가 맥스 위드 아이잭에 대한 영상 작업을 하는 채널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하는 채널을 따로 만들어 놓고요. 제 일상생활에서 오토메이트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채널, 제가 개발하고 있는 앱에 대한 그런 채널들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별로 분리를 해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채널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태스크에 따라서 thread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read를 열면은 예를 들어서 맥스 위드 아이잭에 대한 채널이 있다 하면은 그 안에서 태스크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영상에 대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리서치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대본을 할 수도 있고, 하이퍼 프레임으로 영상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쇼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그 작업별로 한 채널에서 하면 컨텍스트가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멀티플 thread로 만들어서 분리를 시켜 놓습니다. AI를 쓸 때 결국 모델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 문맥이 섞이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채널도 그렇고 각각의 thread 안에 전부 다 저와 오픈클로와 클로드봇까지 셋이 다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마다 제가 지시하면 코덱스가 구현을 하고 클라우드가 리뷰를 하고 제가 다시 방향을 정하는 이런 3자의 협업 체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 클라우드의 뭐 채널처럼 제가 휴대폰으로 일을 시킬 수 있다, 명령을 보낼 수 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작은 작업실, 운영실을 제 디스코드 안에 만들어 놓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디스코드에서 셋업하는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스코드 디벨로퍼 포럴에 오시고요.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에 가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New A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 클릭하시고요. 이제 앱 이름을 줘야 돼요. 이번에는 이름을 Mail Open Cloud Testing 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체크하시고 누르시면은 휴먼인지 우선은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페이지로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색에 프로파일 이미지도 줄 수 있고요. 여기서 셋업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여기 왼쪽에 보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누르시고요. 들어오시면 여기 메시지 컨텐트 인텐트 이거는 꼭 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퍼미션 가셔서 여기 Administrator 그거를 체크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버스에 퍼미션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체크하는 거는 보통 Manage Channel 누르시고요. 메시지 샌드 하는 거, Create Private Thread, Manage Thread 하시는 거, File Attach 할 수 있는 거, Read Message History 할 수 있는 거, 뭐 Add Reaction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매니지 메시지도 하고요. 얘가 메시지를 보냈다가 잘못 보냈으면 다시 지우고 뭐 고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 셋업 하시고요. Make sure 여기 메시지 컨텐트 인텐트 그거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고 여기 Save Change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리셋 토큰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리셋 토큰 누르시면은 경고문이 뜨고요.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디스코드에 패스워드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채널이 나오거든요. 여기 토큰이 나옵니다. 카피 하셔가지고 이따가 오픈클로어에게 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간직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디스코드에 가시면 지금 저희가 한 거는 애플리케이션 봇을 만든 거고요. 그 봇이 어떤 채널에 들어갈지 어떤 서버에 들어갈지 그것도 저희가 셋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픈클로어를 트셔서 자 이게 지금 오픈클로어에서 볼 수 있는 웹 베이스드 기반의 챗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지금 바로 넣을 건 아니고요. 자 디스코드 토큰은 여기 있고요. 저희가 카피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선은 서버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디스코드 유저 아이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면은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add 서버가 있습니다. add 서버 누르시고요. create my own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한 서버고 여기다가 ijax 오픈 클로드 데모 서버라고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누르시면은 새로운 서버가 열립니다. 여기 왼쪽에 드롭다운 누르시고요. copy server info 있으시죠? 거기에 copy server id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버 아이디가 복사가 되었고요. 다시 오픈 클로어에 가셔서 메시지에 서버 아이디 넣어 놓습니다. 어차피 지금 토큰이랑 서버 아이디랑 이제 영상 올릴 때쯤엔 다 지울 거니까 지금 그냥 여기다가 넣고요. 디스코드 유저 아이디 이것도 필요하고요. 다시 디스코드로 가셔서 왼쪽 아래 보시면은 유저 아이디 있죠? 누르시면은 여기 카피 유저 아이디라고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똑같이 유저 아이디 복사할 수 있고요. 다시 오픈 클로어로 가셔서 유저 아이디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만 타입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 메시지 제가 첨부해 놓은 메시지를 바로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basically 오픈 클로어에게 이 정보 주면서 필요한 셋업들 다 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픈 클로어가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할 거예요. 자, 오픈클로어가 벌써 셋업을 다 하고 지금 게이트웨이까지 재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가 왔고요. 자, 1차 완료했다고 떴습니다. 오픈클로어 제이슨에 지금 토큰 반영했고요. 아이디랑 서버 아이디
유저 아이디 다 넣었고요. 게이트웨이 재시작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초대 링크를 줍니다. 이거를 누르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프로브를 해줘야 됩니다. Mail Open Cloud Testing이라고 떴죠? 거기에 이제 컨티뉴 누르시면 되고요. 어떤 퍼미션들을 줄지 보여줍니다. 이거 Authorize 누르시면 됩니다. 자, Mail Open Cloud Testing이라는 게 화면에 보입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아직 막힌 부분이 있다 그러죠? 지금 서버 권한이 없어서 채널 생성을 제가 해달라 그랬잖아요. 오토메이션이랑 이런 것들 리서치하는 거 만들어달라 그랬는데 거기는 지금 막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어프로브를 초대를 했죠? 완료했으니까 계속 진행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버 접근 확인 채널 생성하고요. 채널 아이디 등록해서 게이트웨이 다시 시작하고 테스트 메시지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이제 디스코드 와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케이. 오픈클로어에서 답이 왔고요. 보시면은 제너럴 채널 등록은 완료했다고 하는데 미싱 퍼미션 때문에 매니지 채널 제가 선택 안 했었나요? 그래서 자동으로 채널 생성하려면 추가 권한을 승인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똑같이 누르시고요. 자, 우선 디스코드 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 방금 만든 테스팅 보시죠? 거기서 메시지가 왔고요. 너가 지금 추가로 채널 2가지 정도 더 생성해줘. 제너럴이랑 라이프스타일, 그다음에 오토메이션. 맥스 위드 아이잭을 위한 채널이랑 리서치하기 위한 채널 이렇게 2가지 생성해줘서 나한테 각각 메시지를 줘봐. 채널 만드는 게 계속 막히고 있는데 몇 가지 세팅을 더 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제가 애드민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OAuth 들어간 다음에 이게 boss 누르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거를 줄지 정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Manage 채널 넣고요. Send message 넣고 Private thread, Send message in thread, Manage message, Manage thread, Attach file, Read message history, Add reactions 뭐 이 정도 넣고요. 네, View 채널 넣어야 되죠. 뷰 채널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generated URL이 있습니다. 이거 카피하시고요. 새 브라우저 여신 다음에 카피하시면은 이렇게 액세스 컨펌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서버 선택하시고요. 컨티뉴 하신 다음에 이렇게 authorize 해주시면은 이 저희가 만든 봇이 이런 추가적인 퍼미션을 그랜트 한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방금 너한테 여러 가지 퍼미션을 줬거든. 그렇기 때문에 채널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다시 한번 가서 시도해봐. 야, 그러니까 이게 오픈클로어의 좀 장점이긴 한데 지금 제가 퍼미션을 주기 전에 이미 얘가 자기 스스로 브라우저를 띄워서 퍼미션을 추가로 설정을 해서 채널 생성을 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채널을 열었습니다. 신기하죠? 오픈클로어가 다른 거랑 다른 게 정말로 컴퓨터에 있는 모든 거 브라우저도 조정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다른 클로드나 코덱스가 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일을 해준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 생겼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맥스 위드 아이잭이라는 채널이 생겼고요. 오픈클로어 퍼미션 테스트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리서치라는 것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자, 이제 채널을 여셨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자기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 하실 게 명령어가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게 슬래시하고 스테이터스하고 치시면은 여기서 몇 가지만 보면 되는데 어떤 모델을 쓰고 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OpenAI GPT 5.5 모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기 컨텍스트. 그래서 지금 이 25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몇 퍼센트를 쓰고 있는지 이것도 보면 좋은 정보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기 내려오시면은 여기 Think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Fast 모드인지 아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는 지금 Fast 모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돌리는 방법은 이렇게 스테러스 확인한 다음에 모델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Think 모드가 미디엄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디폴트인데 그럼 여기다가 Think 하시고 High라고 치시고요. 그러면은 이게 set to high가 됩니다. 그 다음에 fast 치시고 on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fast 모드도 enable 했고요. 그 다음에 think 모드도 high로 지금 셋업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slash status라고 치시면 그렇죠. 이제 바뀌어 있죠? think가 high고 그 다음에 fast 모드가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실행할 수 있고요. 물론 토큰을 좀 많이 사용하긴 하겠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매 채널마다 작업하실 때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디폴트 밸류로 돌아가 있다면 다시 셋업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동으로 이게 미디엄으로 바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 체크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그 thread. 그래서 지금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thread라는 것을 어떻게 여시냐면은 슬래시 하시고 thread라고 치십니다. 그러면 이름과 메시지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로 해볼까요? 마크업 웹페이지라고 치고요. 여기서 마크업 웹페이지를 만들 예정이야.
이렇게 쉬시면은 새로운 thread가 열리고요. 이 왼쪽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샵이라고 되어 있는 게 채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밑에 thread가 열립니다. thread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컨텍스트가 이 thread 안에서만 유지하게 되고요. 이 안에 있는 컨텍스트만 컴팩할 수 있고 리프레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가 서로 섞이지 않고 되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패럴렐, 그러니까 병렬 처리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이 채널의 이 thread에서는 예를 들어서 페이지를 구축하고, 다른 쪽에서는 뭐 SEO를 옵티마이즈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효율적이 된 게 뭐냐면은 한 프로젝트에서 정말 여러 가지를 단번에 시키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디스코드는 어떤 것들이 이제 완료가 됐는지 바로 노티피케이션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을 다 마쳤구나 그러면서 가서 제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거는 이제 클로드바스 어떻게 추가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새 채널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설정도 맞게 하시고 봇도 들어와 있고 권한도 맞는데 이상하게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넣어도 반응을 안 하는데요. 이건 보통 토큰 문제인가 아니면은 권한 문제인가를 먼저 의심하게 되는데, 실제 원인은 게이트웨이를 리스타트를 하지 않으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바뀐 그 라우팅 설정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 운영에 반영이 되려면은 게이트웨이가 리스타트 돼야 되거든요. 재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봇을 이렇게 셋업을 하신 다음에 오픈클로어가 자동으로 게이트웨이를 시작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저희 셋업에서 자동으로 게이트웨이를 시작했는데, 새 채널을 여시고 뭐 거기에 퍼미셔너 클로드를 주시고 오픈클로어를 주시고 이럴 때 반응이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게이트웨이가 리프레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오픈클로어와 이 디스코드의 조합이 저를 어떻게 편하게 했냐면은, AI 도구를 볼 때 이 성능이 중요한 것도 뭐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제 데일리 그런 작업 흐름 속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게 들어오느냐가 또 정말 중요한데, 그 코덱스의 GPT 5.5 그 모델 자체는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버그도 잡아내고 구현도 확실하게 해주고, 그런데 이를 실제로 밀어붙일 때 조금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제 클로드 쪽은 그래도 채널이랑 디스패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나눠서 이렇게 이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코덱스 쪽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이런 채널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일을 진행시키려면은 또 하루 종일 다시 랩탑 앞에서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코덱스의 모델은 좋은데 운용 인터페이스에서 다시 데스크 중심으로 가는 게 좀 아쉬웠는데, 오픈클로어에 디스코드를 붙이니까 이게 많이 풀렸습니다. 바로 메신저로 디스코드를 열어서 시키면 되고요. 여러 가지 채널과 thread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 채널에는 대본을 다듬고, 다른 채널에서는 자료 조사를 시키고, 또 다른 채널에서는 설정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면서 작업이 서로 섞이지 않게 그렇게 병렬로 굴러가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밀어붙여서 오픈클로어에 디스코드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좋지만,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셋업은 바로 이 디스코드 채널 안에 두 에이전트를 다 넣어서 같이 일하게 하는 구조이고요. 일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렇게 두 에이전트가 들어와서 하면은 서로 태그를 하면서 일을 시키고 서로 리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모든 리뷰를 다 하지 않아도 두 에이전트가 그 thread 안에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일을 진행시킵니다. 자, 그래서 실사용 예를 보여드리면, 오늘 방금 전에 작업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버그를 하나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 버튼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고쳐달라고 할 텐데,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클로드랑 상의를 해서 어떻게 고칠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에 푸시하라고 그렇게 프롬프트를 준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여러분이 클로드랑 코덱스에게 뭔가 고치라고 했을 때, 자, 고쳤는데 실제로 테스트해보면은 여전히 다른 버그가 있고 문제가 있고 깨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시키게 되기 마련인데,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픈클로어가 이제 클로드를 태그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리뷰 요청이 들어왔고, 지금 문제점이 뭔지 스크린샷도 보여주면서 현재 의심되는 코드가 어떤 건지 코덱스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토를 부탁하는 거죠. 이 방법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그렇게 리뷰를 맡깁니다. 그러면은 클로드가 그것을 받고 바로 읽어본 다음에 항목별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현상이랑 지금 100% 일치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컨솔 러그를 체크했고, 그래서 어떻게 고칠지 클로드가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버딕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진행대로 패스한다, 대신에 픽스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최종 진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클로드가 그것을 받고요.
다시 그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재리뷰를 부탁하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픽스를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럼 클로드가 그것을 다시 보고 이번에 보시죠. root cause 진단 완벽, 전에 있는 리뷰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까지 서로 보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항목별로 이번에는 진단 내용이 strongly agree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이제 어떤 걸 고치라고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잘했는지를 체크를 사람이 못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리뷰하는 순간 프로젝트가 엄청 슬로우 다운 되기 때문에 서로의 에이전트끼리 리뷰를 하게 만드는 이게 앞으로 가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지막 버디까지 다시 줬고요. 클로드가 받아서 이번에는 코덱스가 받아서 최종 반영을 하고 클로드가 다시 그것에 대해서 반영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진행하는 게 보이시죠? 지금 시간 타임스탬프 보면은 제가 명령을 내렸던 게 10시 35분이고요. 36분, 37분, 40분, 41분, 42분 43분, 43분, 43분. 네, 이렇게 해서 푸시까지 완료했고 컨펌했고 고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짧은 43분이니까 제가 명령을 내린 게 35분이니까 8분 되는 시간 동안 두 에이전트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정말 하이 퀄리티의 버그 픽스를 한 작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셋업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선은 아까 했던 것처럼 디스코드 디벨로퍼 포럴 있잖아요. 거기 가셔서 똑같이 create 앱을 한 다음에 이번엔 클로드용으로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디스코드에서 오픈클로가 클로드를 부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은 클로드를 ACP로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불러가지고 거기에다가 명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클로드가 작업을 처리하고 그것을 리턴을 하면은 그것을 오픈클로가 읽어서 리뷰를 받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건데요. 그거의 맹점은 여전히 저는 그 어떻게 리뷰가 됐는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오픈클로에게 클로드가 준 답을 똑같이 메신저에 프린트하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직관적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스텝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일 아이디어한 거는 클로드도 보스로 하나 만들어서 여기 넣는 것이 제일 아이디어합니다. 제가 디스코드에서 오픈클로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럼 오픈클로는 그것을 구현하거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클로드 버스 태그에서 그 리뷰를 요청합니다. 클로드는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요. 그러면 오픈클로가 다시 그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거나 다음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디스코드 채널 하나가 단순한 채팅방이 아니라 여러 AI 에이전트가 같이 일하는 그런 작업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클로드 디스코드의 봇은 클로드가 디스코드 안에 직접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디스코드 봇이 클로드 사이를 연결해주는 작은 중개 프로그램 같이 만든 거고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제가 디스코드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클로드 디스코드 봇이 그 메시지를 감지하고 그 맥 미니에서 돌아가는 그 Node.js 프로그램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이 오픈클로 ACPX를 통해서 클로드 CLI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클로드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죠. 그게 Node.js 프로그램이 다시 그 답변을 다시 디스코드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자, 이 셋업을 하려면 먼저 디스코드 디벨로퍼 포럴에 클로드용 별도 봇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야 됩니다. 오픈클로용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셋업하시면 되고요. 오픈클로의 봇과 클로드의 봇을 서로 하나로 섞지 않는 것입니다. 오픈클로 봇이 따로 있어야 되고 클로드용 봇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채널 안에서 누가 말하는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디스코드 디벨로퍼 포럴에서 클로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다음에 봇 탭을 누르시고 거기에 메시지 컨텐트 인텐트를 켜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봇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리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OAuth 탭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invite UR을 만드셔서 이 봇을 디스코드 서버에 초대를 합니다. 처음에 권한 같은 거 너무 많이 주실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런 채널을 볼 수 있게 하고 메시지를 보고 읽고 할 수 있게 하고 파일을 어태치할 수 있게 하고 thread 안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하고 이런 세팅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스코드 봇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는 근데 아직 클로드랑 연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이 봇은 그냥 디스코드 봇일 뿐입니다. 사람처럼 아직 생각하지 않고 클로드를 호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는 맥 미니에 별도의 봇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오픈클로에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역할은 디스코드에 로그인해서 메시지를 듣고 클로드 봇이 멘션 되면 그 내용을 클로드에게 보내고
클로드가 답변하면 다시 디스코드에 올리는 그런 Node.js 프로그램이 이제 실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오픈클로에게 시키면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로드를 쓰실 때도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Anthropic API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클로드 OAuth 방식인데, 이게 두 번째가 제가 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쓰시려면은 맥 미니에 클로드 CLI나 클로드 코드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클로드의 계정에 로그인도 되어 있고 인증도 이미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미 오픈클로에 클로드를 인스톨하시고 쓰시다가 그것을 바로 디스코드에 연결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디스코드 봇이 클로드를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맥 미니 안에서 실제로 클로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리모컨처럼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또 좋은 게 오픈클로 뿐만이 아니라 클로드도 똑같이 제 맥 미니 안에 있는 파일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코드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 단순히 그냥 메시지 오는 것만 보고 리뷰하는 게 아니라 같은 파일을 보고 같은 스크립트를 보면서 같이 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리뷰어 그리고 실제로 임플리멘트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클로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설정이 그 allow list를 셋업하는 거거든요. 클로드 봇이 그냥 아무 서버나 아무 채널이나 혹은 아무 사람한테나 반응하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아이디를 제한하고 채널 아이디를 제한하고 그리고 디스코드의 유저 아이디까지 allow 리스트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픈클로우 봇도 똑같이 셋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추가로 제 유저 아이디 뿐만 아니라 디스코드 오픈클로우 봇 아이디 있잖아요. 새로 방금 전에 만든 거, 그 아이디 또한 allow 리스트에 넣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왜냐면 제가 직접 클로드를 부를 수도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또 오픈클로우가 클로드를 태그해서 리뷰를 요청하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클로드 봇이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용된 사람과 또는 허용된 봇만이 클로드를 부를 수 있게, 그 두 아이디, 두 유저가 클로드를 부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required men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클로드 봇에는 꼭 true로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클로드 봇이 모든 메시지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클로드 봇이 반응할 때는 자기가 직접 태그가 되었을 때 혹은 자기 메시지에 리플라이가 달렸을 때만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모든 메시지에 클로드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디스코드 채널이 금방 망가집니다. 제가 오픈클로우에게 작업 로그를 맡기고 뭔가 시킬 때도 클로드도 반응을 하고 끼어들고 서로 메시지가 꼬이고 엉망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클로드 봇은 항상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렸을 때만 반응한다. 그리고 이게 불렸을 때만 반응한다고 그러면은 이 메시지만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정을 주실 때 view message history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체크해 두시면은 불렸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하지만 그동안 저와 오픈클로가 얘기했던 것도 똑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맥상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클로드가 놓치지를 않고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일을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ACPX 그 세션도 되게 중요한데요. 클로드 봇이 서로 채널마다 그 컨텍스트가 섞이면 안 되잖아요. 오픈 클로드도 채널마다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듯이 클로드도 비슷한 셋업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드 쪽에서도 오픈 클로의 제너럴 채널, 그 다음에 제가 프로젝트의 채널, 그 기억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 두셔야지 한 채널에서 하던 작업 맥락이 다른 채널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락을 분리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오픈 클로 쪽도 설정이 비슷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챗봇만 채널에 들어와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픈클로도 마찬가지로 디스코드 채널 그리고 thread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게 여기는 오픈클로 쪽은 태그를 하지 않아도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셋업을 해 두었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명령을 내릴 때는 앱으로 하거든요. 앱으로 디스코드에 보시면은 보이스 노트를 남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트랜스크라이브 해서 오픈클로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하는데요. 받았을 때 클로드는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픈클로는 보이스에도 반응을 하게 설정을 해 두셔야 작업을 더 수월하게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오픈클로는 orchestrator 같은 역할입니다. 전체 작업을 받고 정리하고 실행하고 또 다른 에이전트를 호출하고요. 클로드에는 저에게 리뷰어입니다. 구현 계획, 기획, 그럼 문서,
코드 변경 상황 같은 것들을 보고 오픈클로의 코덱스가 캐치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피드백을 줍니다. 물론 두 에이전트의 역할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코덱스가 더 임플리멘트 쪽에 강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셋업을 해놨고요. 하지만 나중에 클라우드 쪽에서 더 강력한 모델을 내놨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 두 가지를 allow 리스트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오픈클라우드 쪽에는 이제 태그를 해야만 반응을 하고 클라우드 밭은 이제 태그를 하지 않아도 반응을 하게 한다면 제가 이제 직접 명령 내리는 것이 클라우드 쪽으로 가게 또 셋업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디스코드에서 여러 에이전트를 넣어서 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채널들을 분리해서 여러분이 병렬로 여러 가지 동시에 여러 작업들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메신저 앱이기 때문에 랩탑에서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매니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리뷰해주기 때문에 훨씬 trustworthy한, reliable한 그런 코드를 구현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말이지만 결국 사람이 병목이고요. 제가 멈추면 다 멈춥니다. 그렇지만 코덱스, 클러드든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요. 우리가 토큰이 부족하고 레이트 리밋에 금방 차고 그래서 그것을 옵티마이즈하고 그런 고민을 하지만 또 그러다가 어떤 때는 저희가 너무 바빠져서 3일을 일을 못하고 그러면은 그 토큰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남는 게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리뷰 시스템을 넣는 것, 이것 또한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픈클로가 원래 이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오픈클로에는 heartbeat도 있고 cron 잡도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깨어나서 이 시간에 뭘 해야 되지? 지금 체크할 게 있나? 이 작업을 이어갈 수 있나? 이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픈클로의 큰 장점이고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깊게 하다 보면은 다른 병목이 생기는 거죠. 이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데 오픈클로가 시작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플랜도 짤 수 있고 코드를 고칠 수 있지만 중간중간 리뷰가 필요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너무 위험하지는 않는지 프로덕션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럴 때마다 오픈클로우는 멈춰서 제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무리 오픈클로우를 잘 써도 결국엔 또 제가 다시 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리뷰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에이전트가 서로 보완하게 만들자는 게 이 전체 취지고요. 물론 이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다가 이건 정말 아이잭의 결정이 필요한 거다 라고 할 때는 이들이 서로 멈추고,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다면 이것을 아이잭이 선택하게 하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구현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구현을 해 놓자 라고 일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나레이션을 입혀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랩스에서 목소리를 골라야 되는데 이거는 물론 이 에이전트들이 서로 들어보고 어떤 게 맞을지는 어느 정도까지 후보는 추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이건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를 뽑아놓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놓고 어떤 목소리가 가장 여기에 맞을지를 저희가 정하면 그것을 또 이제 진행하는, 그럴 경우에는 멈추게 되고 저희를 태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에겐 노티피케이션이 오게 되는 거죠. 이 방향이 오히려 저희가 3자가 협력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밤 12시에 제가 자야 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토큰이 너무 아까운 거죠. 왜냐면은 밤에도 5시간 리밋이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내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구현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제가 오히려 낮에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피처를 구현을 해야 된다. 먼저 오픈클로 너가 플랜을 짜고 그것을 리뷰 문서로 만들고 그것을 클로드에게 넘겨서 피드백이 어떤지 리뷰를 받고, 그것을 받아서 너는 바로 고치는 게 아니라 다시 클로드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어그리 할 때까지 계속 리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현을 시작해라. 그리고 구현을 할 때도 너 혼자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클로드에게 다시 매 스텝마다 리뷰를 맡기고 한 스텝 한 스텝 둘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해라. 둘이 멈추지 말고 나 태그하지 말고 이게 완성될 때까지 진행을 해봐.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제가 깨지 않아도 둘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계속 앞으로 갑니다. 이게 fully automate 된 시스템은 아직 아닙니다. 왜냐면은 가다가 제가 지시를 하고 잠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새벽 4시까지 얘네들이 작업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아침에 보면서 이미 로그 따라가는 것도 벅찰 정도로 일을 많이 진행시킬 때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때는 가다가 에이전트가 한 부분까지 하고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로 리뷰를 한 다음에 상대방을 태그하는 걸 까먹는 거예요. 그냥 태그를 하지 않고 그냥 리턴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밤새 작업해야 됐었는데 새벽 1시까지만 작업을 하고 멈춰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여전히 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 쉽게 비유하자면은 강에 이제 배를 띄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신에 노를 젓는 사람이 2명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둘이 노를 저으면서 강을 건너게 되는데 어느 정도는 가는 거죠. 근데 가다가 배가 멈춰 있을 수도 있고요. 배가 뒤집혀 있을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깨어 있다면은 그때 간섭을 해서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하면서 방향을 다시 잡아줬을 거고, 배가 넘어졌다면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띄워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완전 자동화라고는 볼 수 없지만 생산성 관점에서는 엄청난 향상입니다. 제가 다시 배를 잡아서 띄워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또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진행을 합니다. 특히 디스코드에는 이게 잘 맞는 게, 이게 한 채널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태스크로 분리되어서 이쪽에서는 웹페이지를 구체화시키고, 이쪽에서는 그 언더라인 러직이나 개연성이 맞지 않는 것들을 고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체크하고 최대한 제가 병목이 되는 상황을 줄이는 것, 그것이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AI와 일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또 멀티 에이전트를 굴려보면은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전트 하나가 돌면은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 맹점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끼리 서로 리뷰하게 하는 방식을 지금 추천하는데, 여기에도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리뷰하게 만들면 처음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 흐름 좋은데 한 에이전트가 그 리뷰어의 그 피드백을 너무 쉽게 수용해 버릴 수 있다는 그런 또 맹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끼리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리뷰어가 뭔가 지적하면 항상 그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어떤 피드백은 정말 중요한 그런 블록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피드백은 그냥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현재 제가 지시했던 방향과는 다른 저의 프로젝트의 방향을 축소 해석해서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는 이런 경우도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트에게 그냥 클로드의 피드백을 듣고 반영해줘라고만 하면 이 친구가, 코덱스나 이 친구가 너무 착하게 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협업이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쪽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의 의견을 검증 없이 그냥 따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작업을 주실 때 프롬프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클로드가 리뷰를 주면 너는 그 피드백을 항목별로 나눠라. 그리고 그 항목별로 정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혹은 부분적으로 동의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라.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를 쓰고, 목표, 제약 조건, 구현 리스크, 사용자 경험 기준으로 정말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라. 그 다음 수용할 항목만 플랜에 반영을 하고, 이견이 있는 항목은 클로드에게 다시 보내서 너희들이 합의될 때까지 논의해라. 그래서 모든 중요한 쟁점들이 정리된 다음에야 구현으로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해둬야지. 그리고 이것을 스킬과 메모리에 저장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이렇게 매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너희 둘이 함께 일하면서 작업을 해봐 라고 했을 때 이들이 스스로 자동으로 피드백별로 분리를 해서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 다음, 오늘은 정말 긴 영상이 되는데,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실제 운영에서 여러분들의 정말 중요한 챕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컨텍스트 관리입니다. 이게 특히 병렬 작업을 굴리시려면 꼭 필요한 건데요. 디스코드 채널 만들고 그 안에 트레드 만들고, 그래서 오픈클로와 클로드 봇을 붙이면 이제 굉장히 깔끔한 셋업이 됐습니다. 채널은 이제 프로젝트 단위가 됐고, 트레드는 작업 단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작업을 시키신다 할 때는 무조건 저는 새 트레드를 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절대 원래 있던 거 가셔가지고 또 하시지 마시고요. 채널 하나에서 계속 말하는 것보다 작업 하나당 트레드를 여시고 거기서 시작을 하셔야 훨씬 깨끗한 컨텍스트로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 트레드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채널이나 그거 이용하시면은 이때까지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트레드를 닫지 못하고 컨텍스트 토큰 관리가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태스크더라도 트레드를 여시고 작업을 하신 다음에 다 완료됐으면 이 트레드를 그냥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깨끗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트레드를 여실 때마다 추천하는 건 Thinking 모드 하이로 셋업하시고 Fast 모드 저는 켜둡니다.
그래서 슬래시 스테이터스로 어떤 모델이고 어떻게 셋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스코드 thread 설정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오로 아카이브가 3일로 되어 있으면 잠깐 작업을 놔뒀으면은 thread가 너무 빨리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7일이 맥스인데 7일로 바꿔두시는 걸 추천하고요. 만약 thread가 지워졌다 그러면은 thread를 여셨던 그 채널 있잖아요. 채널에 가시면 또 스크롤 업 하시면은 거기에서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자, 그 대신 여러분이 thread가 오로 아카이브 됐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여셨을 때는 조심하셔야 될 점이 thread가 여전히 있어서 메시지 히스토리는 남아있지만 에이전트의 컨텍스트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다시 신생아 같은 그런 상태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thread 다 있네 생각하시지만 에이전트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카이브 됐던 thread를 다시 살리신다면은 바로 이어서 이거 해줘 라고 하시면은 무슨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 thread의 지난 채팅 기록들을 너가 다 읽어보고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알려줘. 그러면은 내가 그 다음 태스크를 줄게 라고 먼저 프롬프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한 thread에서 작업이 길어지고 프로젝트가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은 대화가 쌓이고 리뷰가 쌓이고 로그가 쌓이고 파일 설명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응답이 느려지기 시작하고 토큰을 더 많이 먹기 시작합니다. 심하면 타임아웃이 나고요. 에이전트가 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CLI에서 작업하실 때는 이런 상태를 비교적으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밑에 스테이터스 바에 컨텍스트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 디스코드에서는 이런 작업이 바로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서 왜 갑자기 느려졌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체감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thread 안에 컨텍스트가 너무 커져서 에이전트가 매번 엄청난 양의 그 과거 대화들을 들고 이고 가는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제일 쉬운 방식은 당연히 thread 안에서 슬래시 스테이터스로 이렇게 컨텍스트를 확인하는 방식이고요. 너무 많이 찾다 싶으면 그 thread를 정리하든지 아니면은 요약을 해서 새 thread로 넘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오픈클로의 세션이잖아요. 그래서 슬래시 스테이터스라고 하면은 오픈클로 코덱스의 모드와 그 컨텍스트를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는 클로드봇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 클로드봇의 컨텍스트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오픈클로의 컨텍스트를 청소를 하셨다 해도 여전히 클로드 쪽의 컨텍스트는 여전히 꽉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텍스트 관리에서 두 가지를 항상 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만약 세션이 꽉 찼다면은 그 thread 안에서 정리해줘, 다시 해줘 이렇게 해도 제대로 반응을 이미 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바깥에 관리 채널 있잖아요. 그 thread가 아니라 그 하나의 바깥에 관리 채널에 가셔서 그 마스터 채널에서 요청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thread에 지금 클로드봇 세션이 너무 커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 세션에 그 thread의 작업 상태를 파일과 로그 기준으로 요약을 하고 그래서 그 문서를 만든 다음에 그 클로드 세션을 리프레시 해줘.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션에 이어받을 요약을 넣어줘서 다시 리뷰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다시 리프레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션을 날리자는 게 아니라 날리면 문맥이 사라지기 때문에 컨텍스트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채널에 가셔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리프레시를 하는 작업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실제로 채널에 저는 지금 거의 한 20개, 25개 열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느 채널에 지금 벌써 컨텍스트가 꽉 차 있는지 이거를 솔직히 관리하는 게 이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는 마스터 채널에 가서 디스코드의 각 채널과 thread의 세션 상태를 너가 검증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각 채널별로 오픈클로의 컨텍스트와 클로드봇의 컨텍스트를 둘 다 체크를 하고 지금 혹시 위험한 세션이 있는지 느려질 가능성이 세션이 있는지 리프레시가 필요한 그런 세션들이 있는지를 보고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대시보드로 만들어서 웹페이지에 띄워놓고 그래서 그것을 스크린샷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고 이쪽 세션이 지금 너무 위험하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제가 리프레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실에 그런 공기를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환기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작업은 무조건 새 thread 여셔서 작업하시는 거 추천하고 작업이 끝나면 바로 지우시기 바랍니다. thread 여시면 thinking 모드는 하이로 셋업하시고
fast는 on으로 해주시고 슬래시 스테이터스로 그 모델 세션 상태를 계속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thread의 auto archive는 가능하면 7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션이 너무 커졌다 싶으면 그대로 삭제하지 마시고 요약하고 리프레시 해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실 수 있게 순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모든 채널의 상태를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리포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스코드를 단순히 에이전트를 쓰는 채팅창으로 셋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래 효과적으로 굴릴 수 있는 그런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컨텍스트도 아끼고 관리도 해주고 토큰도 아끼고 반응 속도도 유지하고 여러 에이전트와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셨는지요? 여러분도 꼭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셋업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방식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더 이상 제가 랩탑에 묶여있지 않는 코덱스가 데스크탑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에 가까워졌고요.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방식으로 제가 빠져 있어도 서로 리뷰하고 고치면서 이를 앞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으로도 작업하시면 오픈클로우를 쓰기 위한 빠른 인터페이스였다면 디스코드는 멀티 프로젝트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미 오픈클로우를 쓰고 계신다면은 이 디스코드 셋업 정말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오픈클로우를 왜 써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아직 시작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알겠는데 나는 이게 있다면 실제로 어디에 쓸까 혹은 뭘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셋업하는 거에도 시간이 들고 VPS나 맥미니나 이런 것도 다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가지는 자동화 해놨는데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건가? 뭐 아침 브리핑 받고 이런 것들도 꼭 오픈 클로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클로드에서도 스케줄을 할 수 있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맥 미니를 구축해 놓고 좀 놀리고 있었거든요. 계속 작업은 CLI에서 클로드랑 코덱스 이용해서 작업을 따로 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필요한 순간이 오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의 데이투데이 잡에서 일상에서 이거는 정말 자동화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순간이 옵니다. 이거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이거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다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오픈 클로우를 셋업을 해 두시고 한 번씩 일을 시켜 보시고 메시지를 줘 보시고 그랬던 분과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의 그 차이는 그 순간 꽤 커집니다. 돌을 하나씩 쌓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엄청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반복되는 일에 10%, 20% 그냥 일에 맡겨보고 바뀌어만 봐도 되게 충분히 좋은 시작입니다. 여전히 거기 셋업을 하는 거에서 프릭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레스토랑을 예약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5분이면은 직접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브라우저 열고 예약 페이지 가서 시간 고르고 그런데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거죠. 이거를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로 던지는 겁니다. 이런 레스토랑이 있고 내가 오늘 저녁에 가고 싶은데 이거를 너가 찾아서 예약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 삐걱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식당이 맞는지 확인하고 실내석일지 야외석일지도 저에게 물어보고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저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제가 직접 해야 되는 이 5분을 아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멘탈 모델이 AI 네이티브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이런 걸 많이 하면 할수록 오픈클로우도 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하나씩 이렇게 작은 일들을 위임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지시를 해야 되는구나. 에이전트가 이런 거는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몸으로 익히시고 경험을 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그렇게 친해져야 되는 거고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 그 다음번에는 너무 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그 시간에 다른 중요한 일에 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동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위임하는 연습을 시작하면 나중에 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을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다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픈클로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셋업이나 설치가 어렵다 아니면 디스코드를 더 자세히 따라하고 싶은데 너무 제가 간략하게 다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분도 있으시다면 영상에 댓글로 다시 말씀해 주시면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맥스 위드 아이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